정직하게 살면 왜 손해를 본다고 느껴질까요? 이 질문은 누구나 가슴속에 한 번쯤 품어보았을 것입니다. 눈앞에서 부정직한 사람이 칭찬을 받고 조용히 묵묵히 정직하게 일한 내가 외면당하는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왜? 정직은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직한 자에게 박수를 치기보다는 빠르고 효율적인 결과를 낸 자에게 보상을 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정직이 과연 가치 있는 삶의 자세인지 아니면 손해보는 선택은 아닌지 스스로 흔들립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과 감정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직이라는 행동을 통해 기대한 결과, 즉, 신뢰, 존중,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손해라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느낄까요? 그 감정의 구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의식 속에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만 묵묵히 정직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은 요령을 피워 더 많은 이익을 취한다면 우리 뇌는 그 순간을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곧 억울함이라는 감정으로 변합니다. 이 억울함이 바로 손해보았다는 감정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정직 자체가 손해인 것이 아니라 정직의 보상이 타인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거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손해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뇌의 보상회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 피드백, 즉 보상에 매우 민감합니다. 정직하게 일한 후 칭찬을 듣거나 신뢰를 받으면 뇌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여 그 행동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혹은 부정직한 사람이 보상을 받을 경우 뇌는 좌절을 느낍니다. 이러한 뇌의 작동은 우리가 도덕적 가치보다 즉각적인 보상 유무를 먼저 판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뇌과학은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UCL의 신경과학자 닐 게럭과 탈리, 샤롯은 2016년 거짓말을 반복할수록 죄책감이 줄어든다는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fMRI를 통해 관찰한 결과 사람들이 거짓을 반복할수록 뇌의 편도체 반응이 점점 둔감해졌습니다. 이는 거짓이 반복되면 죄책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뇌는 그것을 새로운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가 남긴 말은 이런 기제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거짓말도 반복되면 진실이 된다. 이는 단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인간 인식의 구조를 교묘히 활용한 전략이었습니다. 괴벨스는 인간의 인지체계가 반복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중을 특정 이념으로 유도했습니다. 이처럼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점점 저항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은 반복과 이득이라는 두 요소를 통해 뇌의 보상 체계를 자극합니다. 이에 반해 정직은 어떨까요? 정직은 느리고 때로는 불확실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각적 보상을 주지 못하는 정직은 뇌의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뇌는 정직을 장기적으로 평가하려는 태도보다 당장의 이익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행동하고도 즉각적인 보상이 없을 때 손해보았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는 왜 정직한 자를 외면할까요? 오늘날의 사회는 결과 중심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일의 과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측정하는 구조 속에서는 정직은 보이지 않는 가치로 전락합니다. 거짓이나 과장이 성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정직은 종종 무능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직은 시간이 걸리고 절차를 따르며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정직은 효율성을 해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시장 논리와 자본주의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성과가 미덕으로 여겨지고 그 외의 가치는 부차적으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이처럼 구조적 인센티브가 거짓에 유리하게 작동할 때 정직한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정직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고대 철학자 칸트는 정직함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직을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닌 인간됨의 본질적인 규칙으로 보았습니다.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타인을 속이는 것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정직을 자기 고백처럼 존재하는 인간의 내면의 진실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는 태도가 인간의 자유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진정한 자유는 양심과의 일치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과 내가 알고 있는 내면의 모습이 동일할 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불교는 정직을 단지 윤리의 차원이 아닌 수행의 길로 봅니다. 팔정도의 정언은 올바른 말, 거짓되지 않은 말, 상처 주지 않는 말, 헛된 말을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부처님은 정직을 통해 내면의 탐욕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길로 삼으셨습니다. 거짓은 이익을 향한 집착 혹은 불이익을 피하려는 공포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정직은 그 모든 집착과 두려움을 마주하고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진실한 말은 꿀처럼 달고 마음을 정화시키며 그 말은 결국 사람을 평화롭게 이끕니다. 이는 정직이 당장의 보상을 약속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업을 맑게 하고 결국 나 자신을 고요하게 만든다는 가르침입니다. 정직은 세상에 대한 믿음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손해를 본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히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싶은 나는 누구인가? 정직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일치하기 위한 길입니다. 즉각적인 보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듯한 순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아간 시간들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자아를 세우는 토대가 됩니다. 정직은 관계 속에서 신뢰를 만들어내고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정직은 결국 나를 지키고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단단한 뿌리입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정직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직하지 마라 라고 해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